산자락의 원형으로 자리한 이곳은 조선시대에 축조된 해미읍성입니다. 해미는 서해안 방어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병영성을 쌓은 것인데요. 진남문을 통해 읍성 안으로 들어가면 조선시대 풍경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대부분 훼손됐던 건물들을 70년대 들어 복원한 것이죠. 자, 그중 먼저 동원을 찾아가 봤는데요. 동원은 고을의 수령이 정무를 보던 공간으로 해미읍성은 병영성이었던 만큼 충청, 병마 절도사가 머물며 해미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행정 업무와 재판을 다루었던 곳입니다. 해미읍성 내부에는 관아와 민속가옥 등 조선시대 건물들이 재현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내가 알렸다. 아우들 냉면도 안 사주고, 마누라 냉면도 안 사주고, 틀이야. 이 젊었을 때는 사줬어요. 근데 이제 늙으니까 안 사주고 못 씻는다고 그러나. 전라북도 익산에서 왔습니다. 아, 익산에서 전북 오신 익산이요. 거예요? 예. 서산에서는 제일 유명한데 해미읍성. 서산의 관광지 아니에요? 그런 게 너무 깨끗하게 잘 돼 있네. 정돈도 잘 돼 있고 나무도 나무 숲이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밑에 잔디도 그렇고. 마음이 넓어지니까 착한 사람 된 것 같아요. 원래 착한데. 관광객들에게는 즐거운 추억을 안겨주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해미읍성. 와 진짜 너무 멋있다. 너무 웅장하다. 많은 이들이 와와와 감탄하며 사진을 찍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늘이었는데요. 푸른 하늘을 수놓은 연이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와. 아니 그나저나 이 연은 과연 누가 날리고 있는 건지 한번 만나봐야 할 것 같은데요. 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한 250m 정도. 250m요? 네. 그리고 간격이 2m 50 정도 되니까 100개면 250m. 대한민국에서 몇 안 되는 연입니다. 해미읍성 보존회에서 활동하며 관광객들을 위해 연 날리기 시연을 펼치는 김호중 씨. 근육이 장난 아닌데요? 아, 연 날리기 하면 생겨요. 어려서 많이 날렸죠. 아빠가 만들어주면은 막 논에서 수확철 끝나면, 벼농사 수확철 끝나면 막 달렸죠. 줄 붙잡고. 네, 그게 추억이에요. 어이 반장님. 네, 아유, 회장님 나오셨어요. 아이고 오늘 또 수고 많네요. 누구세요? 옆에 계신 분? 해미읍성 역사 보존의 초대 회장님이십니다. 춤 잘 차. 예, 그렇게 가끔 둘러봅니다. 아, 순찰차. 예, 해미읍성에 이 연이 왜 중요한지 알아요? 중요한 이유가 있나요? 연관이 있죠. 읍성이 이전에 병영성이었거든. 병영성일 때는 하나의 정부 수단으로다가 연을 띄워갖고 위기를 날린다든지 급한 뭐가 있으면 연으로다가 어떤 해미읍성과의 연은 불가분히 관계를 가지고 있지. 예부터 외구의 침입을 막고 서해를 지키는 든든한 보루 역할을 해왔던 해미읍성. 청년 시절에 이순신 장군 또한 군관으로 이곳에 머물렀다고 하죠. 이곳에는 또 어떤 추억과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자 여기 운동장 안에서 여기서 뭐 기마전도 하고 뭐 네. 씨름도 하고 연도 날리고 그죠? 네. 지금 성 밖으로 나가서 그렇지 지금 100 한 10회 정도 돼요. 졸업생. 그 당시에는 학생 수가 한 3,000명 됐으니까 진짜 그저 운동장이 꽉 차다시피 했지. 그랬죠. 70년대 복원 사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곳엔 수많은 주민들이 머물며 마을을 이뤄 살아왔는데요. 바로 그 마을에서 살았던 송상원 씨에게는 곳곳에 어린 시절 추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더위 무더울 때 네. 그때는 우리가 저기서 물 들어 여기까지 와갖고 물 떠갖고 왔었다. 그러면 이 물이 여기서 뜰 때는 시원한데 집이까지 갖고 가봐 이제 그놈이 데워졌지. 지금도 물이 있네. 있지. 관에서 판 우물이 때문에 깊이 파더라고. 와갖고 마시는 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그 매력은 지울 수가 없지. 조선시대 무예를 익히던 병사들의 휴식 공간이었던 청허정 또한 주민들에게는 또 다른 추억의 장소라는데요. 옛날에는 여기 올라오면은 이 앞에 이 서해 바다가 다 보이고 바다가 가까웠었다고. 뻘도 있고 백사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족 자원이 진짜 풍부하게 서식했는데 포구들이 있었어. 포구들이 물물교환을 했지. 어선들이 들어오면은 여기서는 이제 곡식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지금은 풍경이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 풍경이 좋은 거예요? 지금이 좋은 거예요? 옛날이 좋지. 그거는. 옛날이 좋죠. 깨끗하고 편리해진 세상. 그래도 옛날이 좋은 이유를 어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시절 소중한 기록을 간직하고 있다는 송상원 씨를 따라 집으로 찾아가 봤습니다. 본대기 이전에 함이 읍성의 전경 이것을 내가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까 우리가 나가읍성 가면은 이 초가들이 성 옆으로 그대로 있지. 여기도 성 밑으로 이 집들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복원 사업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시대를 막론하고 참 많은 주민들이 살았던 곳이랍니다. 답사할 때 걸어가던 데가 이 교정이야, 교정. 여기다만 1, 2, 3 교사가 있었고 뒤에 가교사가 있었어. 여기가 햄이 면사무소 자리. 그 저 동원. 면사무소였어요? 그러니까 동원이 면사무소. 그리고 아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왕씨, 유씨, 장씨, 조씨들이 여기 이러면서 살았어. 그 산동성 사람들인데.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직접 만들었지.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고향을 사랑하기 마련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 애착이 가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은 변화하고 있었던 것은 다른 것으로 바뀌고 그러니까 나라도 이 기록을 좀 기록해보자. 과거 속에 살아도 안 되지만도 과거를 망각해서도 안 돼. 아니 80평생을 함께 한 곳인데 나하고는 떼낼 수 없는 인연이지.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네, 고맙습니다. 와, 어머님이세요? 네. 와, 이거 안녕하세요, 어머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늙은이를 보고 가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어머님, 네. 손이 너무 따뜻해요. 따뜻해요? 예. 예. 아이고. 함에서 107년을 살면서 보고 느끼고 몸소 살아온 곳이니까 산 증인이지. 19살부터 실버가지고서 그냥 여태 살았으니 어머님은 여기 햄이 좋으세요? 아이 햄이 좋으니까 여태 살았죠. 얼마나 건강하게 잘 살았어요. 아주 아픈 데도 없이 건강해서 다 가고 나만 이렇게 혼자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요. 저기 계산의 물 좋은 물 먹고 나서 이렇게 좋고 건강한 게 아마. 하하하, 여든의 아들이 107살 어머니에게 전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여지껏 그랬듯이 앞으로 어머니하고 잘 지내자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하, 저희도 참 감사합니다. 자, 해미 읍성과는 뗄 수 없는 관계의 또 다른 역사적 장소, 국제 성지입니다. 과거 해미 읍성에서는 쇄국 정책에 의해 천주교 신자들의 고문과 처형이 이루어졌는데요. 이곳은 그 순교자들을 기리고자 만들어진 공간이죠. 둥그런 모양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요. 요 바로 근처에 읍성과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성 모양으로 둥근 성당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읍성과 아주 깊은, 어떻게 보면 또 아픈 사연이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이 PD님, 이 커다란 돌이 있는데 PD님은 어떤 거로 보이셔요? 뭐 건너면 다리 같기도 하고 옛날에 고인돌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비슷하게 보셨는데요. 그 읍성의 서문 앞에 있던 디딤돌인데 디딤돌 위에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방아를 찌듯이 하면 머리를 부딪힌다든지 여러 가지 피를 흘린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면 물에 빠뜨리고 그런 자리개질이라는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처참한 모습이 되면 이 피가 자연스럽게 이 개울물을 흘러서 이 동네에 골고루 피가 이제 쌓이게 되고 이제 현감은 여기서 피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을 또 생각하게 됐겠죠. 국제성지 안에는 진둠벙이라는 작은 연못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에 어떤 아픈 역사가 숨겨져 있을까요? 피를 안 흘리고 죽이는 방법이 이 연못에 사람들을 빠뜨려 가지고 묻어버리는 수장이라고 하는 방법이 이루어졌던 아픔의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연못을 이쪽 말로 둔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죄인둔벙 부르다가 진둔벙이라고 지금은 불리는 곳입니다. 이 지역으로 잡혀온 신자분들은 대부분 신분이 낮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 자체를 받을 수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민초들의 그런 아픔이 서려 있고 또 그런 많은 민초들이 순교한 곳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모를 순교자들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해미 국제성지. 2020년 교황청으로부터 국제성지로 정식 승인을 받게 됐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국제성지이자 아시아에서는 3번째라고 합니다. 우리 성지 주위에서 발굴된 순교자들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곳입니다. 뭔가 더 좋은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꿈꿨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서산이 정말 자랑스러운 선조들을 가진 그런 자랑스러운 지역이라고 자신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야산 중턱, 오랜 불교 역사를 간직한 장소를 찾아와 봤습니다. 창대했던 절은 사라지고 이제는 터만 남아 과거의 영화를 보여주는 보원사지. 그간 백제금동 열애 입상과 더불어 수많은 문화재가 출토되기도 했는데요. 이곳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절 입구에 이 세워놓고 여기다가 깃발을 높이 올리거든요. 이게 지금 돌 기둥이 3m거든요. 여기에 장대를 높이 세워서 한 4배 정도로 올라갔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 보은사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언제 폐사가 되었는지는 기록에 없어요. 유일한 남아있는 기록은 우리 탐문 스님의 비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그 비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보원사제에는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들이 많은데 법인국사 보성탑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게 이제 법인국사 탐문 스님의 보승탑이에요. 고려시대의 4대 임금이 광종이거든요. 탐문 스님이 유일하게 임금을 가리켰던 왕사이면서 살아있을 때 국사의 칭호를 받으신 분이래요. 말년에 이제 광종께
이제 요청을 하세요. 부산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보은사로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그때 들어오실 때가 천여 명의 스님이 영접했다. 어떻게 태어났고 어디서 태어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보은사에 오셔서 입적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깨알같이 한짝으로 막 쓰여진 게 탑비의 비문인 거예요. 그러니 보은사가 얼마나 컸었는지를 과히 짐작하고도 남게 되겠죠. 보원사지 한가운데 위치한 5층 석탑에서는 다양한 시대적 양식을 엿볼 수 있죠. 돌로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거 보이세요? 저기를 석좌대라고 해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자리예요. 근데 또 어디에 가 계시냐면 국립중앙박물관의 3층에 불교 조각실에 지금 가 계세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철불, 철조열의 좌상 또한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옛날엔 그게 컸을 것 같은 동당인데 터만 있는 거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네, 그럴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성주괴공이라고 얘기를 하죠. 모든 거는 변한다. 항상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막 화를 내고 뭐 그럴 일이 아니다. 부처님의 사상을 고스란히 남겨주는 게 어찌 보면 절터예요. 마치 불교 박물관처럼 다양한 보물을 간직한 보원사지였습니다. 보원사지에서 약 1.5km가량 떨어진 곳, 암벽에 새겨진 백제의 미소를 만날 수 있는데요. 국보 84호인 마의 열의 삼존상입니다. 여기에는 내포라고 하거든요. 내포는 안내자에다가 포구포자예요. 해로가 발달되었을 때는 배를 타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좋았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물의 유입이 굉장히 빨랐던 곳이죠. 언제 조성이 되었는가? 600년대예요. 백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예요. 어떻게? 신라와 고구려의 침공을 받았을 때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다 들어줄게 라면서 아름다운 미소를 가지고 백제인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시간대에 따라 그 미소가 달라지는 것으로 유명한 마의 열의 삼존상. 그 온화한 미소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보존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위를 보시면 천화가 있죠. 비를 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비를 최대한 들맞게 하고 원래는 이렇게 계곡이었어요. 비가 피해지고 사람들이 건접할 수 없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보존될 수 있는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죠. 백제인의 뛰어난 지혜와 마음이 담긴 마의 삼존 불상의 미소가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봅니다. 이 서산은 역사와 문화의 보고라고 생각되는 곳이어서 가장 좋아하는 공간입니다. 자연과 역사와 문화를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공간으로 서산이 고마운 곳이죠. 가야산 아래 오랜 역사와 문화가 그 맥을 이어가는 곳. 이곳은 어느 여름날의 서산입니다.